네, SBS D포럼 팀은 지난 6달 동안 지금 이 시대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엄중한 과제를 탐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 가지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첫째, 청년 세대 내부의 불평등과 세대 격차. 둘째,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그리고 셋째, 이제는 턱 밑에서 숨을 조이는 기후 위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이 문제들은 서로 복잡하게 엮여 있을 뿐 아니라 거대한 사회 생태적 전환기와 맞물려서 그 해법을 찾는 게 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국가 리더에 도전하는 대선 후보 4명에게 5천만의 목소리로 묵직하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미래 구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프로그램 참석 대상에 준하는 원칙을 따라서 초청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SBS D포럼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훈 사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 세 분 전문가들께서 우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세대 내 불평등, 이 문제가 각별히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청년 세대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도 한때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은 나을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고, 당시에 유행하던 말로 개천에 용이 나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개천은 말라버렸고 계층 이동 사다리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마치 우리가 최근에 본 영화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처럼 누군가는 밀려나야 하는 좁은 둥지 안에서 성공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경쟁은 전쟁이 되어버렸고 친구는 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두 가지 각각 다른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비좁은 둥지 안에서나마 이 경쟁의 룰을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고 그 룰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이긴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될 겁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탈락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이 좁은 둥지를 더 크게 늘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회복해서 기회가 더 많은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정성의 회복을 통해서 성장의 잠재력을 회복하는 공정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전환적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 성장 전략도 꼭 필요합니다. 공정 성장 그리고 전환 성장, 이 둘을 합한 전환적 공정 성장을 제가 제1공약으로 내세운 그 이유입니다. 공정 성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극심한 갈등과 균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 그리고 불평등 때문입니다. 성장을 회복시켜서 기회를 늘리고 이 늘어난 기회가 고루 분배돼야 우리 각 사회 부분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국제기구와 경제 전문가들이 주창해온 사실입니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 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수도권과 지방, 이와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환 성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삶이든 국가 공동체든 반드시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위기가 더 많은 것이 일상일 겁니다. 그런데 기회 속에 위기 요인이 있는 것처럼 위기 속에도 기회 요인이 들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실력입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주기적 팬데믹, 기술 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같은 전 지구적인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대공황 시절의 뉴딜처럼 또 현재 미국의 바이든 정부처럼 정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서 이 전환적인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또 기초과학과 첨단 기술,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금지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한다. 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혁신해서 변화의 속도가 빠른 미래 산업에서 역동적인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가 선순환하면서 성장하는 새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뿐 아니라 당장 현안이기도 합니다. 능동적이고 선도적이고 또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과감한 집행이 지속 성장의 새 동력을 확보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시대의 정보화 고속도로처럼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탈탄소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국 어디서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게 하면 에너지 자립과 넷제로 조기 달성도 가능하게 됩니다. 전국에 실핏줄처럼 이어진 지능형 전력망을 통해서 지방의 농어촌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또 이들이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높아질 것이고 당연히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농촌과 지방의 소멸 위기 극복을 넘어서서 지역 부흥의 새 전기가 될 것입니다.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줄이고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사각지대는 좁히고 안전망과 기회는 더 넓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주택, 청년 기본금융을 도입해야 합니다. 좌절 세대가 되어버린 청년의 목소리에 우리가 한층 더 귀 기울이고 충분한 안전망 구축과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고 꿈과 희망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회복시키는 경제 대통령, 민생을 돌보고 삶의 변화를 만드는 민생 개혁 대통령, 불공정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공정 대통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능하고 실적이 검증된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며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짧은 기간에 선진국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미래 세대의 등장, 지방 소멸로 표현되는 지역 간 불균형,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까지 모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이 위기는 내리막길이 될 수도 있고 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공존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미래 세대와 공존하고 자치와 분권으로 모든 지역이 공존하며 질서 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지구와 공존하여야 합니다. 공존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청년 희망 만들기입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청년의 삶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청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정한 출발 기회입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입시와 취업에 있어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습니다. 투명한 입시와 공정한 취업 기회를 열겠습니다. 또한 과정의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회가 풍부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자리 기회입니다. 자유와 자율, 창의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는 거대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입니다. 청년에게 커다란 디지털 일자리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문 교육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상상과 아이디어가 실현되도록 정부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미래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이동성이 청년의 희망을 만듭니다. 부모에 의해 미래가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미래가 변화될 수 없는 닫힌 사회는 청년의 도전과 창의가 발현될 수 없습니다. 교육과 주거, 그리고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결코 청년을 정치적 이벤트의 대상으로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의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수도권 집중 문제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지방 소멸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만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을 살리는 핵심 방안은 지역별 특성화입니다. 기업과 산업이 몰리는 경제 중심 지역으로 특화할 수도 있고, 문화가 꼽히는 문화 중심 지역으로 특화할 수도 있고, 관광이 활성화되는 관광 중심 지역으로 특화할 수도 있고, 전국과 해외에서 인재가 몰려오는 교육 중심 지역으로 특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역별 특성화를 지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결정한 지역별 특성화만이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특성화입니다. 중앙정부는 지역별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민들이 지역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지역별로 관련 산업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도로 등의 접근 인프라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문화, 의료 등의 기초 기반 여건을 고르게 공급하여 지역 회생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재원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일반 교부세율, 지방 소비세율을 상향해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지역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도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탄소 중립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와 일자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은 소요 비용과 부담 주체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과 협력도, 국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우리의 산업 구조와 경제 지도를 뒤에 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 축으로 삼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탄소 중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산업적 전환에 대비하면서도 저탄소를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신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청정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꼭 만들겠습니다. 저는 바람과 태양, 또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청정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재생에너지 특구를 지정하여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증해 보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와 차세대 배터리를 비롯한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시장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을 달리는 새로운 차는 전기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해 대한민국을 클린 모빌리티, 스마트 교통 선도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에너지 정책만큼은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념이 아니라 과학을 국정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청년 문제와 세대 간 격차,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모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문제, 지역 간 불균형, 기후 위기에 대한 해법에 과도한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창의와 혁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찍어내고 따라 입으라는 패션 앱들 사이에 드디어 선수 입장. 독보적 컨셉의 7천여 개 브랜드. 너인 컨셉이 뭐니? Wake up your concept, W 컨셉. 크리미한 갈릭 소스가 리스피 갈릭즙 만나네. 갈릭을 더블로, 풍미를 더블로, 더블 화이트 갈릭 와퍼 버거킹. 디즈니 플러스를 TV로 즐기는 새로운 집의 탄생. 이건 U 플러스니까 가능하지. 디즈니 플러스 IPTV 독점. 오직 U 플러스에서만. 게다가 3개월 혜택까지. U 플러스. Yeah, pancho. Chicken corn, to the corn can't grow. Mama, he went chicken corn, to the corn can't grow. Not today. 고소함의 정답. Rock them now. 콘소메이징. 프라닭 치킨.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견뎌내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도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SBS D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해 주시고 또 저희들 초청해 주신 박정훈 SBS 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2일에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후진국의 운명을 벗어나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 시민들이 모두 땀 흘려 일군 성과입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 여러분도 선진국다운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살아온 우리 기성세대보다 선진국에서 살아갈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더 밝아졌습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세계 10위권의 노동 선진국, 성평등 선진국, 기후 선진국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획기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시민의 삶이 그만큼 나아지지 않은 것은 불평등 때문입니다. 팬데믹 재난 속에서도 누구는 수억의 불로소득을 얻고 누구는 하루하루가 위태롭습니다. 수도권은 끝도 없이 팽창하는데 지역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위기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전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위기에는 퇴로가 없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지금까지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북극곰 살리기 캠페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생존 문제입니다. 환경운동가들만의 운동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세계가 불타고 있습니다.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 산업, 일상, 가치관까지도 이제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재구성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최소한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50% 늘려야 합니다. 200년 묵은 화석연료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미래는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후위기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대기과학자 마이클 만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 우리 모두는 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호화 여객선을 타고 있는 일부 특권층은 웬만한 폭풍도 견딜 수 있지만 대다수 서민이 탄 조각배는 작은 풍랑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함께 해결하는 정의로운 녹색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한 첫
기후 대통령, 그린 경제와 생태 사회로 비전으로 국가 역량을 모은 첫 미래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토가 신음하고 바다가 울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중심 성장 전략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강남 모델은 토건 개발 시대의 낡은 모델입니다. 모든 지역을 강남처럼 만드는 것이 발전이 아닙니다. 각 지역의 특색과 잠재력을 살리면서 그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부산은 녹색 산업 혁신 도시로, 광주는 신민주주의 특별시로, 인천은 기후 비전 평화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대도시와 소도시, 도시와 농산어촌,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삶의 질에 차이가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선진국입니다. 저는 전 국토의 생활 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거, 의료, 교육, 여가, 교통, 그리고 일자리가 서로 연결되면서 충족되는 소규모 웰빙 도시 연결망을 만들겠습니다. 떠나간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찾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을 새롭게 창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입니다. 농민과 어민을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준공무원으로 대우하고 농어민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새로운 생태 농어업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세대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현재 청년 세대는 이제 인구 구성에서 소수자 집단이 되었습니다. 연령별 100만 명 정도로 유지되던 2030 세대가 지금은 6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생은 3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작은 마이크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할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헬조선은 나로 족하다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입시지옥, 취업지옥, 주거지옥, 육아지옥, 청년들에게 결혼은 그 자체로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는 미래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이 닫힌 미래를 다시 열어줘야 합니다. 청년들이 계층 상승의 좁은 사다리를 두고 공정 경쟁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청년들에게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이미 불타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저 기회만 공정하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편치 않은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2-3개 뛰어야 하는 그런 청년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외 연수를 떠날 수 있는 청년의 기회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회의 공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출발선부터 최대한 맞춰줘야 합니다. 기득권의 강력한 재조정을 통해서 청년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활짝 열어줘야 합니다. 청년 기초 자산제를 통해서 과감하게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노동권을 동등하게 보장해서 땀이 돈을 버는 사회를 복원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성평등 임금 공시제 등을 도입해서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전국민 주 4일제로 청년들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 위기 청년이 이런 키워드들은 별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기후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바로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녹색 공존의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전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 차별을 해결하고 미래 전망을 열어낼 가장 중요한 책임이 정부와 정치에 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시장 실패의 교정자나 중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치의 공동 창조자가 되어야 하고 새로운 시장을 위한 투자자, 위험의 감수자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자임해야 합니다. 저 심상정은 혁신의 성과를 민간과 국가가 공유하고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를 선도하는 혁신가형 정부를 이끌 것입니다. 정치 역시 변해야 합니다. 다양한 시민의 요구가 정치 공간에서 표현될 수 있는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 심상정이 전환의 정치로 위기의 시대를 건너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손을 꼭 잡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녹색 공존의 사회로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주제인 청년 문제, 세대 간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문제, 그리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과제입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 발전은 중요한 국가적 문제가 된 지 오랜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판에 받은 인식, 판에 박은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담대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청년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 문제는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잘못이 큽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청년 세대는 공정, 다양성, 탈이념의 실용적 사고를 가진 가장 건강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참사에 따른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불공정, 내로남불은 청년 분노의 시대, 청년 절망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청년 희망의 시대로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청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첫째,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공정을 실현시킬 것인가? 둘째, 어떻게 하면 군 복무 기간에 국가를 위한 병역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가지게 할 것인가? 셋째, 어떻게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고 실현시킬 것인가? 넷째, 어떻게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해낼 것인가? 다섯째, 어떻게 청년의 소확행 워라밸의 꿈을 실현시킬까입니다. 먼저 기회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 입시에서 수시를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고용세습,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찬스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군 개혁을 통해서 전문 부사관을 확대하고 사병은 줄이는 준모병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복무 때는 국가를 위한 병역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개발의 기회가 공존하는 이스라엘처럼 한국판
탈피어트 분대를 만들겠습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 임대 부식 반값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방안 등 그동안 정치권이 기피했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돌파 방안을 계속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10년 전에 청춘 콘서트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로 청년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위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의 핵심은 탄소 중립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에서 원전 없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 이루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연 환경에서는 태양열과 풍력 발전에 효율이 낮고 밤이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고 전기 생산 단가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값싼 전기요금으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믹스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반 현 정권의 무지와 편견이 국가 에너지 전략을 무너뜨리고 탄소 중립 실현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해서 탄소 중립에 선제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소형 모듈 원전인 SMR 개발을 비롯해서 우리의 탁월한 원전 기술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워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 마리 토끼인 에너지 주권 확보, 경제 성장, 탄소 중립을 한꺼번에 잡아 잃어버린 원자력 5년을 되찾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문제는 파격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등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 실현에는 한계가 있다는 건 이미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균형 발전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적 권한,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게 이양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전체의 행정구역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통합 논의처럼 지금의 17개 시도를 5개 5대 광역 경제권 메가시티로 개편해야 합니다. 지방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교통이 조화를 이루면서 자생적인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1호 공약인 세계 5대 경제 강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대등한 G5에 진입하겠다는 전략을 결합하면 지역 균형 발전은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제1호 공약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면 삼성전자급의 글로벌 대기업 5개를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국가 전략 산업을 지역이 주도하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물 안에 갇혀 싸움으로 나를 지새는 낡은 기득권 정치와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좌파 우파 진보 보수가 싸우는 내전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세계와 대한민국의 대결로 나가야 합니다. 세계 대전환기인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전략은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세계적인 발전 방향을 알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대통령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저 안철수가 걸어온 길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